안녕하세요.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만 살아야 할까의 강의를 맡은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닥터프렌즈라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 또 의학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걸로 봐서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그 직장인 3대 허언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나 퇴사할 거야. 나 유튜브 할 거야. 나 웹소설 쓸 거야. 이런 식의 이제 3대 허언이 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업인 유튜브와 웹소설을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소거하고 나 자기 개발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이 돌고 있죠. 이게 허언인가? 아, 나 빼고 다 부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꼭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부업을 하고 있냐, 그걸로 돈을 벌고 있냐라는 질문에 무려 51%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25%는 계획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업,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 이 이상한 짓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때는 본업이 있는데 부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상한 놈 아닌가? 본업에서 너무 도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물가 상승이 되고 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폭에 비해서 우리의 월급의 인상률은 그렇지 못합니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한 명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가구 하나를 먹여 살리는데 충분했다면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돼서 벌어야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 그걸 넘어서 내 직업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미 왔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 평생 다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잘 없습니다. 보통 자문을 하죠. 내가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 회사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남아 있을까? 또는 내가 직업으로 택한 이 업 자체가 남아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다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이나 그 아래 친구들이 바라고 있는 직업을 보면은 우리가 자랄 때는 있지도 않았던, 듣도 보도 못했던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심지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업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부업이 강제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망설이죠. 나 유튜브 할 거야. 나 이제 부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실제로 실천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했다가 괜히 시간 낭비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오히려 무턱대고 나 이거 시작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낙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요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하나 시작하기 전에 배수의 진을 쳐요. 와, 나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심지어 나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기도 하고 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리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공부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부업에 꽂혀가지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너무나 많은 물적 자원을 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식의 부업은 사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지 않고서도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걱정은 잠깐 내려두고 훨씬 수월한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은 내려놨어요. 근데 아직도 망설여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본업이나 혹은 학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기에도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또는 내가 이 본업이나 학업에 있어서
어떤 러닝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빠르게 배워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 내가 이 본업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내가 선택한 부업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기로 했어. 그럼 오늘은 좀 시간이 없네. 그 다음 날은 오늘은 뭐 게임 한 판 하고 자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시간이 없네. 근데 이러한 시간들은 사실 내가 부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자 결심했다면은 조금 포기해야 할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부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만큼의 내 시간이 희생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막상 부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바로바로 성취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짓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한다든지 또 다른 이런 부업을 위한 또 다른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건강해질 수 있는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걱정도 없고 시간도 할애했고 체력도 준비를 했어. 그러면 일단 저질러 보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저질러 보자고 했을 때 내 삶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저지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업이라고 해놓고서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부업이야. 그러면 나는 이미 회사를 갔다 왔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 그럼 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건 부업이 아닙니다. 또는 막 돈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매몰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업은 뭐 유튜브나 웹소설처럼 좀 시간도 좀 덜 들일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을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 직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원래도 존재했던 직업입니다. 개인 방송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뭐 라디오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 단위로 올라갈 수 있고 웹소설은 결국 작가죠. 작가.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유구한 직업이에요.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 걸어다니면서 유튜브 볼 수 있고 걸어다니면서 소설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바일의 특징이 뭐냐면 결제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돈을 써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뜬 직업이면서 시간을 적게 들일 수 있고 물적 자원도 적게 들일 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실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왠지 촬영이라 그러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도 좀 좋은 거 한 2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조명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녹음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공간도 막 넓고 좋은 데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튜브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방송국의 개념이 아니라 SNS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하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내가 아는 취미나 내가 아는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한 채널인데 그걸 위해서 방송국을 차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촬영은 저희 이제 닥터 프렌즈가 지금 기준 이제 구독자가 77만 명 그리고 총 조회수가 1억 5천만이 나왔는데 처음 시작은 집에서 찍었어요. 시간도 뭐 막 주 몇 회씩 올리니까 주 몇 회 만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어요. 한 번 모여서 뭐 한 여러 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회 또는 2회 정도 만나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돈을 최대한 아꼈죠. 마이크는 근데 따로 사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용한 환경에서 잘 안 보거든요. 어딘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차를 타고 갈 때 보기 때문에 음질은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썼는데 저것도 그냥 핀 마이크 15,000원짜리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총 들인 비용은 마이크에만 따로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 뭐 공간 대여나 장비는 전혀 쓰지 않았죠. 이래야 되는 이유는 유튜브는 한 번에 떡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꾸준함 그리고 시간이에요.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구글이 얘는 꾸준히 했네. 그리고 계속 영상 반응이 괜찮았네. 그럼 그때 한번 선택을 해줘요. 그러려면 일반인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돈을 들이면서 6개월 이상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전문 정보 전달 채널의 성공 공식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굳이 이 좀 좁은 영역의 채널을 갖고 온 이유는 제가 뭐 예능이나 브이로그로 떠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정보 전달 채널을 시작하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허브, 채널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학 전문 채널이라고 해놓고서는 뭐 의학 드라마를 리뷰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보는 의학 드라마, 뭐 저건 잘못됐네,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원래 누가 까는 거 봐야 재밌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게 조회수 잘 나오는 비법이구나 하고 그것만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헷갈립니다. 얘네는 의학 전문 채널이라 놓고서는 드라마만 보네? 이렇게 되면 구독자들이 나가요. 들어왔던 구독자들이 나갑니다. 무조건 채널의 정체성,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것만 생산하면은 구독자가 들어오진 않아요. 이런 정보 전달 채널의 특징은 느리게 올라갑니다. 나중에도 봐요. 시의성이 없어. 지금 당장만 보는 채널은 아닌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확 끌어들이는 힘은 없기 때문에 히어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뭐 의사가 하는 의학 게임, 의사가 보는 의학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거를 중간중간 낑겨 넣어가지고 구독자를 유입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이걸 제일 많이 간과하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는 SNS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글을 달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Q&A를 받아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정보 전달 채널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먹고 이런 데 다닌다 라는 거를 이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 궁금한 걸 해소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근감이 생겨야 채널에 소위 말하는 팬들이 생기게 되고, 그 팬들의 층이 두터울수록 채널의 파워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소통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어떤 채널을 하더라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보 전달 콘텐츠, 이거는 사실 뭐 모든 콘텐츠의 제작 팁입니다. 내가 오늘 제목과 썸네일에서 어떤 걸 보여주기로 했으면은 그거를 되도록 빨리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렀느냐도 중요한데 그 누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고 봤느냐. 그래서 많이 참고 봤으면 구글신이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쓸만한 영상 내가 계속 흩뿌려 줄게. 근데 초반에 많이 이탈을 했어. 그러면 얘는 쓸모없는 영상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가지 주제에 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냄새다. 근데 내가 이비인후과 교수야. 입냄새에 대해서 한 3시간도 떠들 수 있어. 그럼 그거를 막 다다다다다 하면은 이게 이도 저도 아닌 영상이 돼버려요. 그냥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너무 흔한 영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감. 우리가 뭐 EBS에서 돌리다가 명의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천천히 가야 그 교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줄 수 있고, 환자들도 봤을 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점잖은 채널을 만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는 유튜브에 맞는 속도감이 있어요. 문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잘 나가는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그 문법을 나도 모르게 체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창의적인 컨텐츠를 상상하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2018년인데 그때만 해도 의사가 운영하는 의학 전문 유튜브 채널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의사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존 방송에서 쓰던 문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스러운 채널은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죄송스러운 거는 저희가 막 다 했거든요. 가사도 분석하고 막 미술도 막 보고 게임도 해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가지고, 사실 의사분들은 저도 궁금해요.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를 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 했던 거를. 근데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더 새로운 걸 해볼 수 있겠죠.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새롭게 나오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점점 젊어지고 있거든요. 가령 요즘 많이 관심이 있는 코인 같은 것들,
코인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60살 넘은 코인 전문가는 없습니다. 50살 넘은 코인 전문가도 없어요. 대부분 20, 30대에 포진해 있죠. 그렇게 신사업 분야의 전문가들은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새로운 분야, 뭐 NFT나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 사실상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풀므로써 이제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웹소설. 사실 저는 유튜브보다는 웹소설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만 해도 그때도 이미 많은 채널들이 들어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었고 그때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도 충분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때 시작했던 채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채널들이 이제 약간 적폐처럼 돼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장비를 그렇게 덜 쓰지 않거든요. 카메라 최소한 2대, 3대 놓고 저희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찍고 있고 이 자본과 이미 팬덤을 갖춘 채널들하고 상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웹소설은 아무리 기성작가라고 해도 새로 시작할 때는 신상개업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값이 크게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 웹소설 시장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전체 시장의 매출이 한 100억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2019년에 5천억을 찍었고 그다음에 20년이 지금 저게 추정치라서 6천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각각의 플랫폼들이 모여서 이 정도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한 규모는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금 출판 시장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종이책으로 출판되는 시장보다 이제 웹소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매출 작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웹소설 시장은 적은 수의 독자들이 아주 많이 소비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적은 수였던 독자들이 점차 파일을 늘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나 화산기한 둘 다 네이버 웹툰의 웹툰으로 지금 연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원작을 각색해서. 그래서 점점 웹툰에 있던 수많은 독자들이 웹소설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형 IP들이 등장합니다. 100억대 매출이면은 이게 출판 시장이면 작가가 인세가 10%예요. 근데 웹소설은 작가 인세가 적어도 50%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버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엄청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웹소설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나 문피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기 많은 것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건 못하죠. 다른 부업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재미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도전을 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준비물이랄 게 별로 없어요. 웹소설은 심지어 내 이름 걸고 안 써도 돼요. 저도 필명이 한산이가거든요. 한산이가랑 제 이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명으로 쓰면 익명에 가려져 있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내 상상력 아니면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혹은 지금까지 봤던 웹소설, 웹툰 내가 소비했던 모든 IP, 드라마들을 치환하는 거죠. 내 이야기로.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군대에서도 쓸 수 있어요. 병사들도 돼요. 제가 알기로 허락받고 지금 연재 중인 분도 계셔요. 지금은 전역했지만.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법서가 있습니다. 요 맨 앞에 있는 이제 웹소설의 신은 제가 쓴 건데 제가 신이라는 게 아니라 웹소설의 신이 나타나서 이 지망생을 도와주는 약간 웹소설 형식을 빌린 작법서고 이 외에도 뭐 밀리언 뷰, 뭐 실패 없는 웹소설 작법서 뭐 이런 식의 작법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작법서를 보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글을 안 만져본 사람이면은 일단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도움을 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뭐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나 웹소설, 뭐 기타 등등의 부업들은 사실 주업이 될 수 있는 직업이고요. 사실 저만 해도 지금 당장 이비인후과 의사는 부업도 아니고 약간 그냥 자격증으로 남아 있고
제 주업은 웹소설 작가입니다. 저 부업으로 시작해서 주업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걸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업이 강제화되고 있다고 했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본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업의 가능성을 염두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이쪽 직업들, 특히나 뭐 내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피곤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장병 여러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녁 다가올 때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심지어 31살에 군대를 가서 34살에 전역을 했는데도 그 나이임에도 이제 전역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대학병원에 들어가야 될까? 혹은 선배가 하는 병원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개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해봐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 끝에 사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웹소설도 하게 된 건데, 34살에 저는 아이도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모험을 한 거죠. 여러분은 그 모험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젊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 그거 해서 뭐 할래? 웹소설 써서 뭐 할래? 근데 그 사람들은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공하면은 또 반대로 말해요. 나도 유튜브 할 걸, 나도 웹소설 쓸 걸. 그냥 주변의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았던 이낙준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50억 부자 아빠의 현실 경제 수업.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깨달은 경험과 탄탄한 경제 지식을 토대로 부를 축적하는 노하우를 담은 책인데요. 소득과 지출, 투자를 넘어 마인드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필수 경제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작해 부자로 은퇴하는 돈 공부의 입문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의 방향을 담은 미래의 부. 책은 새 시대에 재편될 부의 흐름을 읽고 미래의 부를 창출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할 기업들의 비전을 읽어내며 장기 투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의 흐름 속 나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지금 읽어야 할 책. 미래의 부입니다.